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1944년에 발표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잘 분석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혼내와 다테마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 혼내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이 나온 지도 80년이 지났고요. 일본인 중에서도 혼내와 다테마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갈 MZ세대는 두 나라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 얽매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초대석 코너에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요즘의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제거 작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비롯해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미군이 중동 사태에 직접 개입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기울고 있다고 CNN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처음 공식 인정했습니다. 13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수집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나탄즈의 지하 농축홀이 피해를 입은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IAEA는 다만 포르도와 이스파한 등 이란의 다른 핵시설에선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양국 영공이 폐쇄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관광객 중 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등록을 받기로 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엔 관광객 3만 8천 명이 머물고 있는데 요르단과 이집트로 향하는 육로 국경 검문소는 개방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17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하고 이스라엘 기존 특별 여행주의보 2.5단계 발령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복구를 위해 6천 명의 공병 병력과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에 전투병력 12,000명을 보낸 데 이어 재건 과정에 필요한 병력까지 파견하기로 하면서 북러 간 밀착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반발 시위에 대응해 LA시 당국이 발령했던 도심 야간 통행 금지령이 일주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17일 성공적인 범죄 예방과 억제 노력이 지속된 데 따라 LA 다운타운에 발령한 통행 금지령을 해제하지만 필요할 경우 재발령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LA시에선 소요 사태가 커지자 10일부터 야간 통금령이 내려졌는데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투입된 이후 시위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조건 항복하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렇게 경고를 내놨는데요. 네. 일단 G7 정상회의에서 이란 문제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귀국하자마자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을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황을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의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국길에 전용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란과 협상할 기분이 별로 안 난다. 내 목표는 휴전이 아닌 이란 핵 문제의 완전한 종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는 SNS에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민간인과 미국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조건 항복하라. 이라고 이란에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적어도 지금은 하메네이를 제거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낸 거고요. 네. 그리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 파악이나 살해 결정의 주체를 얘기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이란 상공을 장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묶어서 이제 얘기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좀 강경해진 상황에서 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이제는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벌여온 핵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끈질기게 이란 직접 공격 방안을 요청하니까 이걸 고려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회의를 마치자마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 또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미국이 수일 안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미국의 엑시오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스라엘 쪽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군사적 해법을 고를 경우에 현재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죠. 네, 하나는 협공입니다. 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 그리고 이것을 운반해서 투하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란을 공습하는 이스라엘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식통들은 지금 30대가 넘는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중동으로 급파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유 지원 명령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벙커버스터, 이란 버스터? 벙커버스터가 이제 그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무슨 시설들을 다 파괴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탄이잖아요. 네. 이걸 사용하면 이란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벙커버스터가 이번 충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무기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걸 좀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장소가 포르도 지역입니다. 네. 핵무기 제조 능력의 핵심 지역인데 이곳을 폭격하려면 이걸 터트리려면 벙커버스터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지하시설 파괴용 폭탄인데요. 네. 길이가 6m고 무게가 13톤이나 됩니다. 일반 폭탄보다 겉면이 훨씬 두꺼워요. 압도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 깊은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바위나 콘크리트 등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무게의 폭탄을 옮기려면 그 폭격기도 또 만만치 않게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전력상으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포르도의 핵시설이 산속 지하 깊은 곳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벙커버스터 하나로 이것을 무너뜨리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벙커버스터 GBU-57이 최대 61m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
포르도 지하 핵시설은 여기서 20m가 더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번으로는 파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파괴를 하려면 반복적으로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군이 지난 2년 동안 백악관 지휘하에 이 포르도에 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작전을 연습했는데 여러 대의 폭격기가 연속으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러면 전쟁에 적극 개입한 걸로 의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또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몇 년이나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포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계획을 마련해왔다. 특공대가 직접 핵시설 내부로 진입을 하거나 포르도와 연결된 발전이나 송전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진퇴양난입니다. 네. 지금 하메네이 지도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정일치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란이요. 그런데 이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하메네이 지도자입니다. 최고 네. 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1939년생입니다. 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던 호메이니의 열렬한 지지자고 혁명 1세대를 대표하는 성직자이자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1981년에 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7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고요. 호메이니가 사망한 뒤에 89년부터 지금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에요. 군 통수권, 외교와 안보 같은 주요 정책의 승인권, 입법과 사법부도 역시 최고 지도자의 통제 하에서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호메이니는 이란의 국부로 불리는 인물인데 이슬람 공화국이 건국한 초기 10년만 통치를 했거든요. 하메네이 지도자는 36년째입니다. 그만큼 권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13일에 이스라엘이 전격 공습을 한 이후에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SNS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글만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란 반체제 매체는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에 가족과 함께 은신해 있다라고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네. 이스라엘이 정말 굉장한 정보력으로 혁명 수비대 지휘부와 측근들을 표적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계속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안전한 곳에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서 사망하면 이란이 사실상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백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조만간 끝나서 이란이 뭐 예전의 위치를 되찾는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생존해 있다. 그래도 위험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위상과 입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습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이란 안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불만, 뭐 민생고, 경제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체제의 존속을 위협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굉장한 큰 타격을 이스라엘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 붕괴나 대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이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그러면 하메네이 지도자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강제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수용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하는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이러면 이슬람 혁명 체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지만 신정 일치 체제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파 군부가 또 그러면 큰 반발을 해서 예상치 못한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그렇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한다. 이것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공습을 미리 막지도 못했고요. 실효적으로 반격도 못해서 이미 정말 권위와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더 크게 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그러네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모나리자만 미소를 지을 순 없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나리자가요. 이 박물관 직원들이 16일에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오, 사실 과잉 관광 논란 유럽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루브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루브르 박물관이 4시간이나 문을 닫았는데요. 오. 그래서 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사정 설명을 잘 못 들은 관람객 수천 명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운영은 현지 시간으로 18일자로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이 원래 회의 도중에 노조 단체가 노조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노조의 설명은 우리는 너무 지쳐 있었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한 직원이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루브르 박물관이 붐비길래 그럴까? 정말 많이들 가시긴 해요. 그렇죠. 사실. 작년에 방문객 숫자가 87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박물관을 설계했을 당시에 예상한 수용 인원이 있었는데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모나리자 전시된 공간이 가장 혼잡한데요. 그렇죠. 예. 하루 평균 여기에만 2만 명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다 몰려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러 가면 작품은 안 보이고 맞아요. 사람들 팔꿈치와 스마트폰만 보다가 밀려난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나오고 이게 있어요. 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모나리자 자체가 네, 그러니까요. 작으니까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 하루 최대 3만 명까지 방문객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시설이나 인력에 대해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루브르 박물관 운영 보조금이 지난 10년간 20% 이상 삭감됐고요. 박물관이 그래서 최근 15년간 일자리 200개 이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은 그만큼 노동 힘든 강도가 거죠. 세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방수도 안 되고 화장실이나 휴식 공간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루브르 박물관 개보수 얘기가 나와서 직원들이 기대를 많이 했대요. 네. 근데 성과 없이 끝났고 올해 1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10년간 개보수에 최대 8억 유로 약 1조 2,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또 기대를 했는데 네. 봤더니 이 예산이요 직원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나리자 전시실을 구축하는 데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나리자만 웃을 수 없다라고 제가 키워드를 다룬 건데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사실 루브르 박물관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문을 닫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요. 전쟁, 그게 좀 의아했어요. 코로나19 네. 일부 파업 외에는 정말 문을 닫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번처럼 예고가 되지 않고 전면 휴관에 들어간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힘이 들었나 네, 이걸 네. 또 새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체험 야만의 현장. 야만의 현장을 체험하러 야만의 현장.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중국 중부에 대표적인 자연 관광지가 있습니다. 후베이성의 선농지야 국립자연보호구역인데요. 이곳이 관광객을 위한 야만인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곳이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네. 원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돼 있고 네. 야만인 전설이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네. 근데 7일부터 이렇게 야만인 역할을 맡을 인력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일단 7, 8월 2달간 근무할 직원 16명을 채용한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네. 하루 일당이 우리 돈으로 95,000원이래요. 굉장히 보수가 좋거든요. 네. 성별, 연령 제한은 없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야 되고요. 네. 주요 업무가 재밌습니다. 야만인 복장을 입고 숲속을 순찰해야 되고요. 네. 관광객과 함께 춤을 춰야 되는 게 주요한 임무고 오. 관광객이 만약 음식을 주면 직접 먹어야 되는 건데 직접 촬영한 영상을 SNS에 또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관계자는 야외 생활에 익숙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창의적인 사람을 우대한다. 그리고 나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히 환영한다. 왜냐하면 야만인이잖아요. 익힌 거 먹으면 안 네. 되는 거군요. 아, 요거 하나가 딱 걸리네요. 다른 쪽은 다 그렇죠. 괜찮은데.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된대요. 아. 야만인이니까 말을 아직 하면 안 모르는 되고, 거잖아요. 네, 아. 관광객과의 소통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예외
예외적으로 관광객이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말을 해서 대답을 해줘야 그거는 된다는데 알려줘야니까. 이틀 만에 지금 16명 뽑는데 10,000명이 몰렸대요. 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급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당이. 네. 네. 하루에 57,000원만 줘도 하겠다. 진짜 야만인을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젊은 세대들 네. 그 취업난이 네. 심각하다고 그렇죠. 하던데 네. 예, 관심을 보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름식이 조금 계속 걸리네요. 다음 키워드 미션 클리어 임무 완수. 네, 배우 톰 크루즈가 드디어 아카데미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네. 상을 받게 됐어요. 올해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 3명 중에 1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평생 동안 그 업적을 쌓은 그런 것을 인정을 받으면 이게 주는 게 공로상이잖아요. 네. 아카데미 측이 영화 제작 커뮤니티와 관객들을 위한 극적인 경험,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톰 크루즈가 그동안 1990년에 영화 7월 4일생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97년엔 제리 맥과이어로 또 주연상 후보에, 2000년엔 매그놀리아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한 번도 못 받았고요. 2023년에는 탑건 매버릭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 또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AP통신이 톰 크루즈가 1990년에 처음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이후 35년 만에 마침내 트로피를 받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아직도 제 마음에 너무 젊은 그 7월 4일 세계 톰 크루즈인데 공로상을 받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페트병 증후군 주의보. 이게 더워지니까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차가운 되고 음료를 더군다나 진짜 많이 마시게 되죠. 양이 늘게 되죠. 네. 그래서 페트병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이 페트병 증후군이 갈증이 날 때 물이 아니라 탄산음료나 주스, 아이스크림을 과다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빠르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몸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합니다. 이렇게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빈번하게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게 페트병 증후군의 증상인데 네. 일단 당 함량이 높은 음료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갈증을 너무 심하게 느끼거나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빨리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갈증이 느껴지면 칼로리가 낮고 당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이나 보리차 같은 무당의 음료를 마셔야 되고 네. 스포츠 음료도 갈증을 해소하고 몸에는 좋긴 하지만 이것도 적당량을 마셔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원한 물을 네. 드시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소니 앤 쉐어의 I Got You Babe 함께 듣겠습니다. They say we're young and we don't know. We won't find out till we grow. Well, I don't know if all that's true, 'cause you got me, baby, I got you. Hey, I got you, babe. I got you, babe. They say our love won't pay the rent before it's earned. Our money's all been spent. I guess that's so we don't have a plot, but at least I'm sure of all the things we got. Babe, I got you, babe. I got you, babe. I got flowers in the spring. I got you to wear my ring. And when I'm sad, you'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정상, 그리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환경,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에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 공조를 지속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테르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빚도 일부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부로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김영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 4명이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중으로 특검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해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오신 나리카와 아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리카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어떤 일 하시는지 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2008년부터 9년 동안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주로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네. 2017년에 퇴사해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집필, 반선 출연, 톤번역, 강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처음에 한국 오신 건 언제세요? 처음에 온 거는 1994년이에요. 94년. 네, 초등학생 때 여행으로 왔다가 예. 그때 너무 즐거웠던 기억 때문에 예. 대학생이 되면 꼭 한국에 유학 갈 거다라고 하고 2002년에 처음 유학 왔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 최근에 책도 내셨어요? 지극기사적인 네네. 일본. 네. 네. 그 최근에 지극기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은 네. 그 일본과 일본 사람에 대해서 지극기사적인 시선으로 네. 쓴 책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담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네. 우리가 정말 가깝잖아요, 이 두 나라가. 네네. 근데 또 약간의 뭐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양국 사이에 이런 어떤 감정 때문에 일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 혹시 네. 있으셨을까요? 저는 주로 문화 관련된 취재를 하니까 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역사 문제는 양국에서 예민하고 그렇죠. 특히 일본에서는 뭔가 언급만 해도 뭐 반일 막 그런 그래요? 비판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한국에서도 저에게 예를 들어서 덕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네. 잘 몰라요 막 이렇게 대답해도 실망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솔직하게 대답하신 건데 네. 사실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 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땅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땅인데.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2017년에 그 유명한 아사히 신문을 퇴사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입사했는데 KBS를 관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관두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근데 있으셨을까요? 이게 약간 진짜 이 질문 많이 받았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프리랜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사신문 입사할 때부터 10년 이상 다닐 생각은 별로 없었고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기자라는 일은 재밌는데 네. 근데 한국 문화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포지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나 막 그런 쪽에서는 한국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렇죠. 예, 문화는 없어서 그 전문적으로 하려면 한국에 유학해서 네네. 프리랜서를 하는 게 맞겠다 예.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네, 하실 일이 더 많으시죠, 뭐 어떻게 네네. 보면. 네. 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정말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가 정확히 6월 22일이래요.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그걸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늦어져서 지극히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이 5월 말에 마침 네, 몰랐어요. 책이 마침 그렇게 나오니까 주목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시기를 너무 맞춰서. 네. 네, 그래서 뭐 작년부터 계속 국교 정상화 관련된 한일 심포지엄 같은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요즘은 두 나라가 가까워져서 문화 작품도 한일 협업이 같이 하는 거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어제도 사실 취재하러 갔던 게 네. 타인이라는 연극인데 네. 이게 원래 일본 희곡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상연하는 거거든요. 6월 26일부터 하는 건데 고수희 배우님이 만든 극단이 58번 국도라는 극단인데 아예 일본 희곡을 계속 한국어로 번역해서 상연하는 극단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 같은 것도 나타나고 네. 예, 그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정치 문제나 역사 문제 얘기할 때 서로 약간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문화 교류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네네. 예. 예, 그래서 요즘 하실 더 일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번역하고나 톤 번역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6월 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이 어떨까요? 네, 저는 처음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단선 전에 네. 과거의 발언 때문에 반일이라는 그런 경계를 먼저 일본 쪽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런 반일 전부가 들어설 거다 막 네, 이런 식으로 네.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괜찮나 싶었는데 근데 결국은 선거 기간도 그렇고 단선 후에도 그런 발언도 안 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과 협력해 나갈 거다라는 예, 식으로 말씀하셔서 네. 일본에서 그런 분위기는 좀 지금 가라앉은 것 같고 예, 얼마 전에도 일본 대사관 주최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네. 예, 거기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예, 아주 우호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이 좀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인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아야 씨가 일본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네, 저는 아마 한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가 출신이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예, 네. 고치라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고치. 예. 네. 예, 그래서 오사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좀 벽이 없다거나 아까 그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을 걸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네. 예, 그리고 고치 사람도 술을 잘 마시고 뭐 노래나 춤 같은 것도 좋아하고 되게 밝은 크게 그렇군요. 웃고 막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 그럼 일본 사람답다 할 때 그 느낌은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말씀하신 부분의 반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사카랑 교토가 그 옆인데도 네. 교토 사람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전 반대로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정확하게 예. 그 뜻이 맞는지. 네네네. 예. 그런 이미지가 더 일본 사람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고. 예. 근데 오사카 근처잖아요, 교토가. 네, 2시간밖에 안 그러니까요. 걸리는데. 신기하죠. 그렇게 다르군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예. 교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크다 그러면
피아노 잘 치시네요 이러면서 아, 그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조용히 해달라.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아, 그게 잘 새겨들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 하는 말들을. 도쿄 분들은 어떠십니까? 도쿄는 약간 너무 대도시다 보니까 네.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뭔가 터치를 안 하는 느낌? 그러니까 서로 거리감을 두고 지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보통 좀 또 성실하다, 뭐 법을 잘 지킨다, 남한테 폐 안 끼친다, 뭐 저희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예. 일본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빨간불인데도 그냥 건너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그게 오사카였어요? 그게 물어보니까 오사카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오사카 사람들은 약간 눈치껏 막 건너는 편이고 예. 저는 반대로 도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도 예. 신호는 잘 지키더라고요.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네. 아, 요즘은 좀 건너갈 법한데. 네, 그렇지 이 정도면? 않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막 지하철 안에서 되게 조용해요. 아. 네, 질서를 잘 지키는 거는 도쿄. 오사카는 떠들어요. 좀 시끄러워요. 아.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 다르군요. 그쵸. 지방색이 좀 강하다고 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이 있어서 네. 그 도도부현마다 좀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겉과 속이 다르다.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그런 부분 좀 어떨 때 특징이 나타날까요? 네. 배려하는 건지. 그쵸. 네. 이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돌려서 얘기하면서 매너를 지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교도 얘기했지만 되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무부즈케를 먹고 갈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무부즈케가 밥에다가 뜨거운 물이나 차를 부어서 네네네. 먹는 오차즈케라고 하는데 오차즈케. 네네네. 그거 먹고 갈래요라고 하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네네네 아, 네 주세요. 네, 좋아해요. 그러시면 안 오차즈케 좋아해요. 되고요. 아, 이거 그러시면 아니에요? 안 되고 네. 슬슬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왜요? 오차즈케를- 무부즈케가 마지막에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할 때. 먹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라는 갈 거죠. 시간이다.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전 반대로 한국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요가 자고 갈래요잖아요. 진짜 전 반대죠. 아,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아야, 이게 진짜 모르겠네요. 네. 정확하게 근데 저 사람의 이게 사실은 말이. 오사카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네요. 저한테 너무 어려워. 오. 예를 들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답변 메일 보고 네. 이게 응하겠다는 건지 거절하는 건지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일본어인데도. 아.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좀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혼내 다테마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가 속마음이고 다테마에가 속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네. 그래서 다테마에를 많이 쓰는 게 교토 사람이라고 하고 아. 오사카는 약간 잘 못 쓰는 쓰려고 해도 잘 못 쓰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매너, 네. 배려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요즘같이 이런 바쁘게 돌아가는 이 네. 상황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음속에 화가 막 쌓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맞아요. 다 참을 수 있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약간 목소리 막 의견 내고 막 그런 걸 원래 잘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고 웃는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웃기는 네네네. 그 미소를 짓지만 네. 속마음은 상처받거나 화가 나고 끝이 있거나. 약간 네. 떨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네. 그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히트를 쳤는데 네. 코치노 켄토라는 가수의 하이 요로꼰데라는 노래거든요. 네. 근데 하이 요로꼰데가 네 기꺼이라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저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런 걸 가사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치노 켄토라는 가수도 네. 저울증이거든 앓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가사 중에 분노를 품어도 다정함이 이기는 당신이라는 네. 좀 슬픈 가사가 있는데 이런 예. 부분이 많이 공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화가 나지만 참고 네. 웃는다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이게 뭐 오랜 뭐 습관 같은 거니까 또 그쵸, 한 그쵸. 번에 또 바뀌기는 어려울 테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에서.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많이들 여행 가시지만 가장 일본다운 곳 하면 저는 그냥 느낌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교토 지역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어디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본 다운이라고 하면 어디가 일본 다운지는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아, 지역을 네. 좀 알리고 싶은 거는 고치라는 시골이 아마 아, 고치 고향. 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시코쿠라는 섬의 제일 밑에 남쪽에 아. 있는 지역인데요. 네. 고치는 일단 그 제가 자랐던 곳인데 그 깨끗한 강도 있고 예.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대요. 아. 예, 그런 데도 있고 그만큼 음식도 맛있고 네. 그 특히 유명한 거는 가다랑어 카츠오노 타타키라고 하는 건데 가다랑어. 예, 예. 가다랑어인데 살짝 겉만 구운 거거든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안 없기도 먹어요. 하고 예, 있어도 맛이 없는데 우리가 고치. 가다랑어 네. 포를 가츠오 부시라고 해서 예, 이게 예. 많이 이제 예, 훈연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랑 다른 거예요. 가다랑어 자체를 네네 가다랑어 거의 회에 구워요? 가까운데 아. 예, 겉만 좀 살짝 구운 거거든요. 그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 가보고 싶네요. 예. 네. 고치 고치. 예. 기억하겠습니다. 음식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음식이 좀 간이 다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토 지방과 간사이 지방이 다르다면서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네. 그게 약간 제가 간사이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네. 이쪽으로. 네네. 예. 좀 책도 좀 제가 주관적으로 간사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쓰긴 썼는데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면 네. 생각보다 음식이 짜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간사이 사람도 사실은 도쿄 가면 음식 짜다고 느끼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토 지방이 예. 도쿄 쪽. 예, 도쿄 중심 간도 지방, 네. 오사카 중심 간사이보다는 음식이 좀 짠 짜요. 편이에요. 예. 아. 왜냐하면 그 모든 그러니까 음식 기본이 간장이란 다시인데 네. 예. 그 간도 쪽에서 쓰는 간장은 색깔도 맛도 진한 간장이거든요. 간장 자체가 달라요. 그렇군요. 간사이는 좀 연한 걸 쓰고 아. 예, 나시를 쓰는 것도 간도 쪽은 카츠오부시를 많이 쓰고 네. 예, 간사이 쪽은 나시마를 많이 쓰거든요. 아, 예, 그러면? 그런 차이 때문에 그게 기본이다 보니까 네. 예, 국물 색깔이나 맛이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네. 네. 또 우동 같은 것도 많이 그죠, 먹잖아요. 그죠. 그 간사이 사람들은 우동 많이 먹고 네. 간도 사람은 소바. 아. 네, 도쿄 가면 소바집 많은데 우동집은 그렇게까지.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아, 네. 저는 네네. 거의 우동만 먹거든요. 아, 간사이 지방 분이시기 네, 네.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차이가 꽤 네. 있네요. 네, 맞아요. 그 네. 책 쓰면서 처음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예. 간사이에서는 고기 하면 소고기거든요, 사실. 예. 예. 근데 간토에서는 돼지고기래요. 저는 그건 진짜 몰랐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카레라고 하면 예. 그 간사이에서는 소고기 소고기 넣어서. 카레라고 생각하는데 간토 도쿄 쪽에서는 돼지고기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돼지고기 많이 드시긴 예, 하는데. 예, 그런 차이도 있고 아, 그렇군요. 꽤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네. 저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식화된 중국 음식은 짜장면 있잖아요. 네네. 막상 중국 가면 없다는 그 음식. 네. 근데 일본에도 이렇게 일본에만 있는 중화 요리가 있다면서요? 네, 저도 그것도 한국에 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중국집 음식이 네. 텐싱항이라는 거거든요. 텐신황. 네, 텐싱항이라는 건 뭐냐면 밥 위에다가 예. 게살을 넣은 계란 부침을 얹고 오. 그 위에다가 걸쭉한 중화분 소스를 끼얹은 그런 요리예요. 맛있겠는데요? 네, 진짜 맛있는데 한국에서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못 본 적 봤어요. 없고. 네.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저는 기자 시절에 단직도 많고 하니까 그 중국 음식 회사에서 많이. 배달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한국처럼 그렇게 뭐 짬뽕, 막 짜장면 같은 거는 아니고 네. 예, 그런 볶음밥이나 텐싱을 많이 시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가끔 텐싱을 너무 먹고 싶은데 한국에 없고 하니까 일본에 가면 꼭 먹는데 네. 근데 저는 계속 텐싱
텐신이라는 게 중국의 텐진이거든요. 그 지명. 네. 그래서 저는 텐진 요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는 없는 거래요. 일본에서 만든. 일본에서만 먹을 네. 수 있는 중국 음식. 그렇죠. 네. 중국식 음식. 네, 이렇게 그렇대요. 그런 것들이 생각해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요즘 뭐 일본 젊은 세대 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와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있을까요? 네. 일본에서 유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유토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많이 윤통성으로 많이 쓰는데 네. 정확히 일본에서는 여유라는 뜻이거든요. 여유. 네, 그래서 윤통성, 그러니까 유토리가 없다 하면 한국에서는 윤통성이 없다라는 뜻인데 네. 네, 일본에서는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할 때 여유가 없다라고 유토리가 없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유토리 세대라는 거는 1987년부터 2004년에 태어난 세대를 그렇게 부르고 왜냐하면 2002년부터 학습량이 줄어든 유토리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 시대 저희 세대지만 네. 집단 따돌림이라던가 등교 거부 같은 학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져서 주입식 교육을 좀 그만두고 좀 여유롭게 키우자. 네, 네. 학습 분량을 좀 줄이고 넉넉하게 키우자라는 식으로 좀 바뀌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2011년에 다시 그거를 그 유토리 교육이 끝나고 네. 되돌렸는데 그래서 약간 그 세대가 실패한 세대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세대 책임은 아닌데 아니죠. 네, 네. 선택지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 교육 받은 세대가 약간 좀 달라요. 그렇게 그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한국의 MZ 세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겠는데요. 그 뭐 약간 뭐 스트레스의 약간 면도 있는데 사회에 원래 있는 관습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약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대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네. 아, 조금 유토리 세대는 기존 세대들과 좀 다르다는 게 확연하게 좀 느껴지는. 네, 많이 거군요. 다르긴 하죠. 네, 예. 자, 한국과 일본 우리 이 두 나라 생각을 해보면 서로에게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뭐 좀 나아졌으면 개선했으면 하는 점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에 올 때까지 그렇게까지 식민지라던가 임진왜란이라던가 네. 그런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네. 그런 교육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보도도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그 일본도 패전 그 며칠 그렇죠. 주년이나 막 그런 거 있는데 네. 거의 원폭 피해만 간주하고 이야기하는군요. 식민지배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알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저처럼 한국에 유학 와서 이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의 인식 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태니까 너무 피하지 말고 네. 교육도 그렇고 언론 그렇죠. 보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리고 이제 다뤄 나가는 거죠. 네,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도 사실은 제 눈 앞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일본의 의호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서도 뭐 일반 사람 말고 그 정치인, 언론인들이 그렇게 아예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이렇게는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그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려면 이제 말씀하신 문화 교류가 또 많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한일 문화 교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분야가 혹시 있으신지요? 정말 많이 한일 협업 같은 거는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특히 작년에 그 쿠팡 플레이 드라마인데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드라마가 이세영 배우님과 일본 쪽은 사카구치 켄타로라는 인기 배우가 주연하는 그런 경우가 화제가 많아요. 됐었죠. 네. 요즘 한일 남녀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카구치 켄타로는 또 올해가 60주년이다 보니까 관광 홍보대사가 아, 되고 그렇군요. 예, 네. 활약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드라마 보면 예. 윤돈주 시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런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네. 예, 한일 그렇게 합작하면서 서로 이해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예,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끝으로 나리카와 아야 씨의 꿈이 있으실 텐데요. 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저는 이제 올해 대학원 졸업했거든요. 너무 오래 걸렸죠.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프리랜서 하면서 학생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새로운 일에 이제는 도전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예, 한국에서 일본 문화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예, 네. 어떤 거냐면 책과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네. 상영회라던가 독서 모임, 북토크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책방을 만들려고 책방이요. 예, 예. 아. 그래서 한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공간인 네네 거죠. 맞아요. 그 반대 버전이 있거든요. 일본 도쿄에는 네. 한국 문화 공간이 있어요. 책거리라는.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걸 반대 버전 하려고. 아, 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하고 있고 일단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건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그렇죠. 드는 예. 문제니까 네, 8월달에 네. 팝업식으로 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행사하는 아. 거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일단 책방이 열리면 책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쵸, 그쵸. 예, 네. 그 안에서 네. 지금 좋아하시는 영화도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상영할 수 있고. 극장 개봉 못하는 일본 영화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상영회 방식으로 아, 해서 예를 들어서 예. 일본 감독 초대해서 아, 이야기를 좋은데요. 나누거나 네, 네.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 교류의 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의 활동도 또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석 일본에서 오셨어요. 나리카와 아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